안병일 TV 공감 플러스. 천하제일 풍경 속으로 떠나는 여행 스케치.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병일 TV 공감 플러스는 유튜브 종합 다큐멘터리 채널입니다.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을 해야 되는데 인천 쪽으로 북한군이 딱 올 걸 대비해서 포를 진짜 하고 있으니까 야 우리 그리 안 가, 이쪽 포항 쪽으로 올라와, 분산을 시킨 거야. 여기 오는데 군인들은 없고 해서 일반 학도병들을 갖다가 배에다 실어가지고 니네 가서 이 상륙하는 것처럼만 해. 그랬더니 얘들이 왔어. 총도 안 쏴보니까 교육 며칠 받고. 근데 여기 와서 이제 거의 전멸하다시피 죽었지. 얘들 덕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했지. 공감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여행 스케치 100회 특집으로 1, 2부에 걸쳐 가볼 만한 포항 여행지 12곳을 선정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나머지 6곳과 인접 여행지 3곳에서 총 9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7번째로 소개할 곳은 장사 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입니다. 장사공원은 해수욕장의 풍경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다. 모래사장엔 바다에서 육지로 돌진하는 학도병들의 모습을 담은 실감나는 조형물이 있고, 유령탑 뒤엔 참전했던 학도병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다. 장살이 배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장사 상륙작전에 참전했던 학도병들의 넋을 기리고자 건립되었답니다. 장산리 상륙작전은 1950년 8월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풍전등화의 상태가 되자 인천 상륙작전에 앞서 적을 교란할 목적으로 또 의용군을 유격대로 편성, 분번도 없이 전투에 투입시킨 작전이다.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하는 부대의 경우 보안을 위해 조용히 빠져나간 반면, 이들을 출정 시기에는 백주대낮에 북한 간첩들 보란듯이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 미군들까지 배에 타고 내리기를 반복해 대규모 작전임을 과시했다. 하지만 실상은 모든 화력이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해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고, 철군까지 4일 동안 오직 정신력으로만 버티다 산화되어 갔다. 2012년부터 국군과 영덕군은 장사리 해안에 길이 90m, 폭 30m, 지상 5층 규모로 상륙부대원들이 탑승했던 문산호를 재현 2020년 11월 16일 준공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장사 상륙작전 기념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고, 대형 주차장이라 주차에 어려움이 없으며 주차장과 공원의 거리는 약 100m다. 포항여행 8번째로 소개할 곳은요,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입니다. 2019년 9월 방송되었던 드라마 동백꽃필 무렵이 인기를 끌면서 촬영지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특히 주인공의 가게 까멜리아는 최고의 포토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여 년 전 이곳에서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도 촬영되었는데요. 아마 그때도 지금 못지않은 많은 분들이 찾아왔겠다 싶습니다. 일본인 가옥거리는 조선시대 조용한 어촌마을이었다. 1923년 구룡포가 일본인 수산업자의 제안으로 축항되면서 어업침탈의 전진기지가 되었다. 현재도 50여 척가량의 일본 가옥이 남아있다. 해방 후 각종 개발 과정에서 훼손됐지만 2011년 시작된 정비사업을 통해 일제 침탈의 산교육장으로 보존코저 457m 거리에 28동의 건물을 보수했다. 구룡포는 일제가 100여 년 전 어업 전진기지로 삼았던 어항으로 그 흔적들이 일본인 가옥거리에 녹아있다. 최근에 포항여행하면 한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데, 연인 가족뿐만 아니라 K-드라마 유행으로 외국인 관광객들도 종종 마주치게 된다.
드라마 속 카멜리아는 현재 카페를 운영 중이다. 이곳에 들어서면 드라마가 연상되는 까브리콘, 동백꽃 머랭 쿠키, 동백빵 등 기념품도 팔고 있어 드라마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보통 구룡포 하면 과메기를 생각하는데 과메기 외에도 동해안 고기잡이 항구 중 대개 어획량 1위가 구룡포다. 일제 때 어획량을 보고 일본인들이 하나둘씩 이주해와 현저히 가옥거리가 되었다. 한편 2012년 국토해양부 주관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도심 활성화 사업의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앞으로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는 새롭게 개발된다. (2024년까지) 200억을 투입해 테마의 콘텐츠 개발, 해양 먹거리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색다른 관광의 메카로서 지역 관광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다. 포항여행 9번째로 소개할 곳은요,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로 유명한 청아시장입니다. 과거 홍반장 영화 원작으로 제작된 드라마인데요,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촬영지인 청아시장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공리시장은 이곳 청아시장인데요, 드라마를 떠올리며 장면 속으로 들어가 인생샷을 남기고 싶은 분들이 많이 찾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 배경이 강원도 청원시 공진동이지만 실제 촬영지는 포항시 청원 우일시장과 석병리 일원이다. 저는 지금 청아시장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오윤카페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 드라마 세트 구성을 위해 많은 간판들이 청아라는 지명 대신 공진이라는 가상의 지명으로 바뀌었었다. 공진시장, 공진반점, 공진오징어 조형물, 공진쌀잡곡, 오윤카페, 보라슈퍼 등의 관광객이 줄을 서고 있다. 낮에는 커피, 달밤에 맥주, 간판 그대로 달려있네요. 오윤카페 뒷면으로 돌아오니까 앞면만 있고 뒷면은 없어요. 그래서 잠겨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장이 서는 모양입니다. 포항여행 10번째 소개할 곳은요, 죽도시장입니다. 각 지역마다 대표되는 시장들이 있는데요, 이곳 죽도시장은 맛집이 많기로 소문난 시장입니다. 특히 구룡포가 동해안에서 과메기 대게의 여행량 1위이다 보니 대게와 과메기 맛집이 많습니다. 단순 맛집이 아니고요, 저렴한 가격에 풍부한 양, 그리고 맛까지 다른 시장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가성비적인 맛집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포항이 고래잡이 1번지다 보니 다른 시장에서 구경하기 어려운 고래고기가 있고요, 싼 가격에 맛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찍으세요. 찍고 너무 모델 이뻐가지고. 그거가 이뻐가. 이런 많은 먹거리들 중 오늘은 죽도시장 하면 떠오르는 생선구이 보리밥 정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전에 서영만의 백반기에 나왔던 대화식당을 찾아가 보았는데요, 안타깝게도 가는 날이 쉬는 날이라 가보질 못했습니다. 여기 고래고기 파는 데는 없어요? 먹는데? 먹게끔? 골목으로 나가면 있어요. 팔아요? 어디로? 여기로 밖에서. 가? 지금 가 먹을 수 있어요? 예예 가보세요. 시장 이름은 뭔데? 먹으면 몇 분도 있어요. 그래서
대신 이 골목이 생선구이 보리밥 정식 골목이어서 다른 집을 찾아가 보았는데요. 기대 이상으로 잘 대접받고 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맛집 찾아서 화영만에 백반기행에 나왔던 대화식당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6,500원에 생선 2마리, 그리고 보리밥과 누룽지까지. 제가 여행지를 소개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죽도시장 맛집은 정말 추천할 만합니다. 오래되셔서 식당 하신 지는? 여기서? 우리요, 너무 오래된 식당. 우리가 한 건 얼마 안 되고. 3년 넘었어. 굉장히 여기가 언제예요? 되게 저렴하네, 가격이. 6,500원이면? 이 골목이 원래, 이 골목에서 우리 집을 먼저예요. 할매가, 앞에 하는 할매가 다리가 아파갖고, 예. 못 하시거든요. 다른 지역 가면 이 정도면은 최하 11,000원인데. 시장에서 그렇게 받으시거든요. 죽도시장에 꼭 한번 들려보실 것을 권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도시장은 풍부한 어획량답게 시장을 한 바퀴 돌아보면 어느 포구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만큼 각종 수산물들이 쌓여 있어 색다른 볼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포항 여행 11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요, 곤륜산 전망대입니다. 곤륜산은 176m로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정상 부위가 넓은 평지에 인조잔디가 깔려 있어 패러글라이딩 활동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비록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못한다 해도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산 정상에서 보이는 칠포항과 칠포해변의 탁 트인 풍경은 인생사실 남기기에 충분하다. 산 입구에서 임도길을 따라 20여 분 오르면 되는데 경사가 있어 좀 힘들지만 천천히 오르면 올라서는 순간 자연이 주는 환타지를 맛보게 될 것이다.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가 맞닿아 있는 풍경, 한적한 듯 보이는 칠포해변과 마을, 그리고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여 힘들게 오름을 상쇄하고도 충분할 것이다.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원하시면 산행 초입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신청한 후 산 정상까지 차를 타고 오르면 된다. 동해를 향해 활공, 곤륜산을 비껴돌아 칠포 해변으로 떨어지는 패러글라이딩은 스릴과 재미가 최고일 듯하다. 이것 또한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의 촬영지로 더욱 유명해진 곳이다. 주인공들을 따라 한 컷 한 컷 찍다 보면 어느새 드라마 속으로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가슴이 확 터지는 그림 같은 풍경이 있는 곳, 곤륜산 전망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곳은 곤륜산 아래 칠포 해수욕장인데요. 패러글라이딩의 착륙장이기도 하지만 붐비지 않고 고운 모래와 시리도록 맑은 바닷물로 인해 캠핑 또는 차박하기 좋은 곳입니다. 포스코다, 포스코. 포항대지. 오른쪽은 현대건설입니다.
포항여행 12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요, 연호랑 새우녀 공원입니다. 영일만을 끼고 호미반도로 진입하면서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공원인데요. 우리나라 삼국유사 1권에 수록된 연호랑 새우녀의 이야기에 기반을 두고 조성된 일종의 테마공원입니다. 일본식 정원과 신라 정원을 함께 만들어 두어서 산책하며 걷기 좋습니다. 입장료, 주차비 무료로 화장실도 잘 구비되어 있고 광장도 넓어 쾌적한 공원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라시대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일본에 도착하게 된 연호랑과 새우녀는 훗날 일본의 왕과 왕비가 되었다. 그 후부터 신라에는 해와 달이 뜨지 않게 되었고 신라왕이 돌아와 줄 것을 청했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그 대신 새우녀가 짠 비단으로 제사를 지내니 해와 달이 다시 돌아왔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주 전시관인 귀비고 앞에 기이하게 생긴 바위가 있는데 쌍거북바위라고 한다. 해초를 캐던 연호를 바닷가에 나타난 거북바위가 일본으로 데려갔는데 일본인들은 이를 비범하게 여겨 연호를 왕으로 추대했다고 한다. 이후 남편 연호를 그리워하는 새우녀를 위해 또 다른 거북바위가 일본으로 데려가 주었고 바위 두 개를 합쳐 쌍거북바위를 만들었는데 이를 재현해 놓은 것이다. 공원을 한 바퀴 돌다 보면 곳곳에 일월정, 신라마을 등 테마별 쉼터와 포토존을 만들어 두어 휴식과 기념을 함께 할 수 있어 주었다. 연호랑 새우녀 테마공원은 호미반도를 한 바퀴 도는 둘레길과도 연계되어 있어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하는 트레킹 코스로 적극 추천합니다. 재밌다. 되게 재밌는데? 공원 내 특이한 형태의 주 전시관이 있는데 귀비고라고 한다. 여기서 귀비고란 당시 새우녀가 짠 비단을 보관했던 창고로 우리나라에 전해져 오는 해와 달과 관련된 유일한 신화다. 특히 영일만을 바라볼라 치면 푸른 바다와 포스코의 굴뚝 그리고 야경이 인상적이었다. 지금까지 1, 2부에 걸쳐 포항 가볼만한 여행지 12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밖에도 인접 여행지로 3곳을 더 선정해
총 15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갯마을 차차차의 촬영지로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공원 사방기념공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동안 포항 여행하면 구룡포와 호미곶, 영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시내권역만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북동쪽 해안가를 따라 관광 명소가 조성되어 여행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사방기념공원 왔는데요. 꼭대기가 묵은봉인데 갯마을 차차차를 촬영했던 모양입니다. 이 꼭대기에 포토존이 생성이 되는 건가요? 그럼 올라가 보겠습니다. 드라마 속 홍반장의 배가 사방기념공원 뒷산인 126m의 묵은봉 정상에 놓여져 있어 탁 트인 동해바다의 전망대로 인생샷을 남기고픈 연인들의 포토존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면 400m고요. 평탄길로 가면 1.5km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운동 삼아서 이 계단길을 택하겠습니다. 사방기념공원 정상에 묵은봉인데 직선으로 가는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계단을 알아서 쳐다보니까 장난 아닌데요, 계단 길이. 근데 이게 단 코스라 그래서 여기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방기념공원은 한국에서 근대적 사방사업이 시작된 지 10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2007년 11월 포항시 북구 흥예 모도리에 개장했다. (1975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연인원 360만 명이 투입돼 총 면적 4,500헥타르를 단기간에 녹화, 성공적인 사방사업을 이루었다. 주차장에서 곧장 묵은봉 전망대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공원 중앙의 사방전시기념관을 들렸다 가실 것을 권합니다. 사방사업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놓은 3개의 전시실과 다목적 영상실을 갖추고 있으며 야외에는 실제 시공 현장을 재현해 놓아 볼거리 면에서 교육적인 면에서 아이들과 함께한 여행이라면 꼭 한번 들려보실 것을 권합니다. 영덕 어촌 민속 전시관 들어왔습니다. 이곳이 개의 고장처럼 입구에 이런 큰 개가 전시물로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4명의 캐릭터가 눈을 끄는데 영덕과 해양경찰청의 대표 캐릭터 호부트다. 바다를 지키는 로봇들인데 아이들이 좋아야 한다. 포항 인접여행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요, 어촌 민속 전시관입니다. 영덕 3사 해상공원 내에 있는데요, 다양한 영덕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꼭 한번 들려보실 것을 권합니다. 어촌 민속 전시관은 사라져가는 어촌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었다. VR을 통한 어촌 지역 가상체험과 직접 체험이 모두 가능하다. 영덕의 문화유산과 지역 축제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해서 영덕 여행을 하신다면 훨씬 더 수월한 여행이 될 것이다. 뭐야? 수산동 식물 전시실 지하도 있어.
그럴듯한데 일단 전시관 내 전망대에 올라서면 강구항과 대게 맛집들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대게가 영덕을 대표하는 특산물이라는 것을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게하면 영덕, 영덕하면 대게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영덕은 대게가 유명한데요. 강구항을 중심으로 수많은 대게 맛집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저곳이 맛집으로 많이들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나름 역사와 전통에서 가성비장으로 소문난 집을 찾아 직접 대게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덕대게 그 맛은 어떤지 기대해 주십시오. 포항 인접여행 세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요, 동화 같은 풍경이 있는 사찰 오어사입니다. 오어사는 신라 진평왕 때 창건한 사찰로 문제산을 품고 있다. 신라 고성 원효와 해공이 이곳 계곡에서 고기를 잡아먹고 방변하였더니 고기 2마리가 나왔다고 한다. 그중 한 마리는 물을 거슬러 위로 올라가고 다른 한 마리는 아래로 내려갔는데 위로 올라가는 고기를 보고 서로 자기 고기라고 했다는 설화에 의해 오어사라 불리게 되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창건 이후 역사는 전래되지 않고 있다. 다만 유적에 의하면 자장과 해공, 원효와 의상 이 내조사가 이 절과 큰 인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절의 북쪽에 자장암과 해공암, 남쪽에는 원효암, 그리고 서쪽에 의상암 등의 수행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내조사의 행적과 연관짓고 있다. 저는 지금 오어사 절 뒤로 200여 m 절벽 위에 자장암이라는 암자가 있다 해서 찾아왔습니다. 절 입구에 오어지라는 호수도 있고요. 오어지를 가로지는 출렁다리와 둘레길도 있어 트레킹하기 좋은 곳입니다. 사찰의 길이 크지는 않지만 오밀조밀하게 있을 건 다 있는 아름다운 사찰입니다. 우어지 둘레길은 우어사가 접하고 있는 저수지로 총 연장 7km, 2시간이 소요된다. 산과 호수가 1.4km의 데크길, 1.5km의 맨발길, 4.1km의 산책길로 연결, 아름다운 수변 경관과 짙은 녹음을 만끽하며 걷기 좋다. 오어사 뒤편 자장암에 오르는 방법은 오어사 주차장에서 200m 가파른 산길을 따라 20여 분 오르던가
내비에 자장암을 입력하고 길을 잡으면 운제산 산림욕장으로 해서 마치 임도와 같은 길인 운제로를 따라 산을 굽이굽이 돌아 오르게 된다. 작은 주차장이 있고 절벽 위에 자리한 자장암에서 아래쪽을 볼라치면 어떻게 이런 절벽 위에 이런 암들을 세운 것인지 감탄을 금할 수가 없다. 자장암은 오어사의 산내암자로 서기 578년 신라 진평왕 때 오어사와 함께 창건되었다. 자장암에서 오어사를 바라보면 전각들이 손에 잡힐 듯 들어온다. 옛날 온유암과 자장암의 산과 계곡이 험준하여 구름이 많이 끼자 스님들은 늘 구름을 사다리 삼아 왕래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산 이름을 구름은자와 사다리 제자를 써서 운제산이라 했다. 자장암은 자장률사가 수행한 곳이기도 하지만 석가열애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곳이다. 지금까지 제가 1, 2부에 걸쳐 포항여행지 12곳과 인접여행지 3곳에서 총 15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여 포항여행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작은 도움이 되셨길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여행 스케치 100회 특집 포항여행이었습니다.